자, 이제 우리 13주차다. 13주차. 자, 188페이지. 자, 오늘 시 3개 여러분 하고 가자. 자, 188페이지. 자, 오늘은 별표 3개짜리 시 2개 하고, 아마 그 중에 너희들 그 시 알지?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되게 유명한 시야, 얘들아. 오늘 별표 3개짜리 2개 하고, 별표 2개짜리 여러분 2개 하고. 자, 근데 하나는 뭐 여러분 자습력이니까, 자, 그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별표 3개죠. 자, 이 문제 시에, 자, 광화문. 자, 겨울. 불꽃. 나무. 자, 거기 오른쪽에 자 1번하고 2번 문제도 있는데 여기 봐. 쌤이 문제를 하나만 더 내줄게. 자, 그럼 과연 이 시에서 겨울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여러분 따져보고, 그 다음에 불꽃은 과연 긍정이냐 부정이냐. 오늘 불꽃 야구하는 날이다. 자, 긍정이냐 부정이냐 여러분 자 따져봐. 자, 그럼 먼저 해보도록 하세요. 시 분석하고. 네, 그렇습니다. 해라. 쉬운 시 아니야, 얘들아.
됐을까? 이 시의 화자는 그거 싫어하겠지. 프로야구 야간 경기, 그치? 제일 싫어하겠지. 그죠? 겨울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불꽃은 부정이야, 얘들아. 얘들아, 겨울은 겨울다워야 되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되고, 그치? 낮은 낮다워야 되고, 밤은 어때? 밤다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시의 내용은 뭐니? 밤인데 어때? 밤같이. 못한 거를 여러분 비판하기 위한 거라고. 그런 느낌만 여러분 오면 돼. 이 시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이 시는, 자, 화자가 주인공이야. 아니야, 관찰자. 미안. 자, 화자가 관찰자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백제 시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상황을 적어야 되는데, 이제 나무의 상황을 적는 거야. 근데 너희들 여태까지 이제 오늘 시 종강을 하는데, 실제로 EBS의 시를 보니까 어때? 상황엔 다 어때? 화자나 대상이 처한 상황이 다 부정적이지. 그쵸? 여태까지 수능에서 서경시다운 서경시가 나온 건 수능에서 딱 2번 있었어.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박남수 씨의 그 아침 이미지라는 시인데, 어둠이 뭐 새를 낳고 뭐 돌을 낳고, 이런 시는 여러분 흔치 않아.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나왔던 게 여러분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 근데 그런 시들은 딱 봐도 서경시, 경치를 묘사하는 게 드러나. 대부분의 시들은 서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수능장 가서, 물론 모르는 시는 보기 통해서 나올 거야. 혹시 보기가 없더라도 너희들은 따로 분석을 할 땐 화자나 대상이 왜 부정적인지 그걸 여러분 따져줘.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에서 나무는 부정적이지. 왜 부정적이야? 왜 여러분 부정적일까? 부정적인 이유. 얘들아, 자 여기 봐. 지금 얘는 1년 중에서 언제야? 겨울이야. 하루 중에서 언제야? 밤이야. 자, 어둠이야. 그런데 어둠인데도 어때? 대낮같이 뭐 한 거야? 화난 거야. 자, 보기를 잠깐만 볼게. 자, 보기. 자, 둘째 줄. 이런 시 작품에는 파멸적인 징후를 보이는 비정상적인 생태와 관련하여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담겨 있다고 그랬지? 자, 그럼 이제 오른쪽 2번 문제에서부터 먼저 볼 거야. 자, 나무의 정서 태도를 보자. 자, 겨울 나무가 뿌리를 내린 거 긍정이니 부정이니? 뿌리를 내린 거. 자, 시를 봐. 자, 엽록서리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어. 광화문은 광화문. 얘들아, 광자가 무슨 광자? 빛광자야. 얘들아, 빛화 돼버린 거야. 요건 지금 언어의 유의가 여러분 쓰인 거예요. 광화문은 광화문.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자, 잠깐만. 얘들아, 이 시가 여러분 어려운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상승의 이미지는 긍정이고 하강의 이미지는 부정이지. 근데 이 시를 봐봐. 원래 밤이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뿌리들은 뭐 있어야 돼? 내려가 있어야 돼. 뭐 해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겨울나무가 뿌리를 내린 상황은 얘들아 긍정적인 의미야. 이건 여러분 부정이 아니에요. 자, 2번 문제. 겨울나무가 뿌리를 내린 상황은 긍정이야. 자, 이렇게 적어. 휴식을 취하는 겨울나무야. 겨울나무 뿌리가 내려가 있다라는 건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대낮이 어때? 대낮같이 화나니까 겨울나무들이 뭐 할 수가 없어. 뿌리로 내려갈 수가 없지. 황급히 어때? 올라오는 거야. 뭐를 해야 되니까?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시는 상승의 이미지가 부정이고 하강의 이미지가 긍정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무의 정서 태도는, 자, 뭐를 못해? 휴식을 못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떤 광합성을 하니? 이상한 광합성을 하지.
아니 광합성을 하는 건 분명히 나무의 정섬이 태도잖아. 자 이거를 아래쪽 188쪽 보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얘를 비정상적 생태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오른쪽 1번. 일련의 이상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더설하시오. 얘들아 왜 이 광합성이 이상해? 왜 이 광합성이 이상해? 햇빛이 없는데도 광합성을 하잖아. 자 1번 이상한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를 여러분 적을게. 자 햇빛이 없는데도 광합성을 해. 그죠? 광합성이라는 게 명반응과 안반응을 바탕으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뿜어서 하는 게 광합성 아니야? 이 새끼들. 안반응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명반응에서 빛이 필요하고 그거 아닌가? 명반응이 먼저야 안반응이 먼저야? 몰라? 나도 이거 작년 EBS에 나와서 대충 기억을 했는데 역시 이 얕은 지식은 까먹을 수밖에 없어. 자 주의해야 될 건 여기에 나와 있는 햇빛이 없는데도 광합성을 한다라는 얘기는 자 자연의 이치를 뭐 하는 거야? 거스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상한 거지. 자 내가 이 시에서 잘 들어봐. 너희들 선생님하고 역설 배운 적 있지? 역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 너희들 모순어법.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도 역설이지만 역설에 혹시 이거 기억나? 역설적인 상황이 있는 거.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건 뭐야?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자 이제부터 이 시에서 역설적 상황 세 부분을 얘기해 줄게. 자 첫 번째. 해가 졌는데도 어때? 어두워지지 않지. 얘들아 해가 지면 어두워져야지.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아. 첫 번째 이게 역설적인 상황이야. 적어놔. 자 해가 졌는데 어두워지지 않아. 자 역설적 상황. 자 두 번째 3년의 처음 두 줄. 자 무슨 나무들이 겨울나무들이 언제 밤에 광합성을 해. 자 이것도 역설적인 상황이지. 자 그리고 이 시에서는 여러분 역설적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되게 특이한 걸 적었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얘들아? 이순신 장군은 해군 장군이지. 해군 장군의 동상이 어디에 있어? 바다에 있지 않고 바다 근처에 있지 않고 내륙 한가운데 있어. 물론 이 시의 주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내륙 한가운데 해군 장군의 동상이 여러분 있어.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칼 차고 이렇게 서 있으시잖아. 이것도 여러분 이 시의 역설적인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시적 장치예요. 알겠니? 응? 자, 그런데 시가 관찰자일 때는 누구의 정서 태도? 화자의 정서 태도도 여러분 적어야지. 자, 첫 번째 보기에 여러분 나와. 이 시는 문명에 대한 뭐 있어? 비판이 있지?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시는 나무를 동정하는 시가 아니야. 나무에 대한 연민이 아니야. 자, 끝에서 두 줄 봐봐.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그랬지? 자,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열거가 쓰였잖아.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건 나무들만 잠들지 못하는 게 아니지. 누구도 사람들도 잠들지 못해. 자 거기 거시적 독해 보기 셋째 줄 오른쪽 봐봐. 도시 문명의 폭력성으로 인한 뭐 불안한 미래. 이 시를 통해서 화자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야 나무만 저렇게 비정상적이 되는 게 아니야. 누구도 인간도 비정상적이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화자의 태도는 자 인간과 나무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자 불안한 미래를 경고하고 있는 거야.
자, 참고 삼아서 이 시에서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소재는 뭐가 있어? 시를 봐. 자, 이 시에서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소재는 꼬마 전구. 꼬마 전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불꽃이 꼬마 전구를 의미하는 거야. 혹시 너희들도 통키 세대니? 통키? 피구왕 통키? 불꽃슛? 아, 모르는구나. 알아? 고마워. 선생님의 이 머쓱함을. 자. 세대 차이를 좁혀야 돼. 옛날에 내가 저번 주에 뜬 전철 그 얘기 해줬지, 여러분. 이거. 이 얘기. 아니야, 이건 객관적으로 평가해줘. 그냥 재밌나 안 재밌나. 저번 주 그 얘기는 재밌었니? 이거 재밌었어? 이번에 이 얘기야. 전철을 한 여자가 또 탔어. 모든 재밌는 이야기는 전철에서 이루어져. 딱 탔어. 그런데 이 전철이 한여름인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 열나 더워. 근데 더 웃긴 상황은 뭐냐면, 이것도 되게 역설적인 상황인데, 모든 자리에 사람이 다 앉았어. 근데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자리는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이제 혼자 앉아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역한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귀찮아. 그것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고장나니까 한여름에 너무 더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딱 서서 눈치를 딱 보니까 여기 한 아저씨가 가방을 싸. 뭐 책을 보다가 아싸.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덥지만 이렇게 갔어. 근데 속은 거야. 이 아저씨가 책을 가방에다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시작하는 거야. 이 앞에서. 그래서 역한으로 갈까 그러다가 귀찮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너무 더워. 그래서 이제 땀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철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딱 핸드백을 딱 열어서 여기서 이제 손수건. 약간 촌스러운 꽃무늬야, 얘들아. 그래갖고 땀을 닦고 딱 핸드백에다 놓는다는 게 실수로 핸드백에 손수건을 못 놨어. 그래서 손수건이 하늘하늘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 자고 있는 아저씨의 그 민망한 부위 위쪽에 이게 하늘하늘 떨어진 거야. 별로 재미없다. 보니까 반응들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아니야 반응을 기대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너희들하고 나하고 이게 한 4, 5년 전까지는 애들이 이거 얘기하면 되게 뻥 터졌는데 한 3, 4년간은 이 얘기하면 애들이 안 웃더라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그래서 너희들의 견해를 그냥 묻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거를 깨워야 되는데 참 깨우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어때 그 손수건을 집자니 그 부위가 되게 민망한 부위라 이렇게 손을 대기도 그러고.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철이 덜컹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안 웃겨 병신아. 덜컹 됐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순간적으로 알지. 전철에서 덜컹 되면 눈이 뜨잖아. 그래갖고 비몽사몽하게 딱 떴어. 응? 이렇게 됐는데 이 여자가 이제 남자가 깼으니까 아저씨 저기요. 그래서 손수건 달라고 손수건을 가리켰어. 근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지퍼를 열고 손수건을 집어넣고 지퍼를 닫은 거야. 왠지 알아? 순간적으로 그 손수건하고 자기 팬티하고 색깔이 비슷했나 보지? 자기 팬티가 삐져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미없구나. 꽃무늬라고. 나는 여기서 과연 그 팬티는 그럼 과연 손수건은 돌려줘야 되나 안 돌려줘야 되나 재미없구나. 알았어. 태영아 근데 재밌지 않니? 나이 먹으면 이게 재밌어 얘들아. 근데 니들은 재미가 없는 거야.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래 얘들아. 내가 그 아저씨는 아니야 얘들아.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러분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요렇게 해서 끝내고
자, 이제부터 하라는 거에 189쪽. 자, 출제 핵심 이미지 포인트 요거 여러분 읽고. 자, 잠깐만 읽어. 자, 다 읽은 사람은 읽어. 190쪽으로 여러분 넘겨. 자, 됐죠? 자, 뒷장 넘겨서. 자, 나이덕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이덕시 그러면 너희들 나중에 한번 네이버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 아, 너희들 아는 시 중에 그거 있을 거야. 나이덕시. 자, 잠깐만. 땅끝. 좋아, 좋아. 뿌리에게. 2022년도 수정했던 음지의 꽃. 되게 유명한 시인이에요. 여러 시인인데, 근데 이분들 여러분 딱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딱 나이 드신 분인데, 그냥 얼굴에서, 얼굴이 지적으로 생겼다는 건 정말 이렇게 생긴 거구나. 내가 보기엔 내가 접했던 여자 중에서 윤지 말고 두 번째로 지적인 여자야. 윤지는 우리 와이프. 두 번째로 지적인 여자. 정말 여러분 지적으로 여러분 생겼습니다. 진짜 지적이야. 나 이분 되게 좋아해. 자, 이제부터 별표 3개 여러분 쳐놓고, 자,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을 여러분 하는데, 그냥 한 번만 물어볼게. 이 시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 시 아는 사람. 오케이. 자, 좋아. 그럼 이제부터 이 시를 집중해. 세 부분으로 나눠. 자, 이 시를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눠놓고, 자, 나머지 문제들을 여러분 한번 해봐. 자, 세 부분으로 나눠놓고, 자, 해보도록 하세요. 나 오늘 꼭 숙제 설명하라고 얘기해줘, 얘들아. 오늘 숙제 설명 꼭 해야 된다.
아니까. 유정이 이거 내신 때 배웠어? 응? 맞아, 인생도 어려워. 그 복숭아 나무는 타인이야, 타인. 타인. 자, 됐을까? 자, 봅시다.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땐 기억이 나나? 민턴 때? 첫 시간? 기억이 안 나? 기억나? 잘생겼어. 그때하고 선생님하고 어떻게 달라진 게 있나 없나? 거의 비슷해? 순간에 달라졌어, 선생님이? 아니야. 그래. 편견에 가지면 안 돼, 얘들아. 학생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편견. 선생님은 학원을 그만둘 수 없을 거라는, 그치?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 선생님들도 승질나면 학원 그만둘 수 있고, 그치? 자, 선생님은 학원 강의하면서 자랑이 하나 있는데, 한 번도 학원에 들어갈 때 이력서 같은 걸 써본 적이 없어, 선생님은. 이력서 같은 거 그냥 써본 적이 없어. 그냥 다 소개로 스카우트 돼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다 그랬었는데, 너희들은 아직 날 잘 몰라, 얘들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은빈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응? 선생님이 되게 잘 웃잖아, 얘들아. 너희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 혼자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혼자 울고 있는 거 알아? 자주 울어, 얘들아. 선생님 집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공부 안 하는 애 한 명 한 명씩 생각할 때마다 얘들아 생각하면서 울어. 막 울어. 동현아 이러고 울고 막 그래, 얘들아. 자, 일로 얘들아 웃어. 웃고 여러분 지내는 거야. 아직 너희들이 잘 모르지, 쌤이 어떤 사람인지. 쌤이 두부도 씹어 먹고 화나면 울고 얘들아 그런 거 많이 모를 거야. 자, 봅시다.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지. 자, 우선 얘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게. 첫 번째 부분이 여러분 어디까지니? 이건 해야 돼. 어디까지? 뿐입니다. 여기까지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오래 걸렸습니다고. 자,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시 분석하기 전에 이거서부터 먼저 해볼게. 자, 우선 파트 1부분. 자, 맨 첫 부분 봐봐. 자, 화자와 대상에 자,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자, 화자와 대상이 어때?
정서적인 거리가 있어. 자, 너희들이 이 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봐봐. 자, 여기 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부분은 화자와 대상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 멀어. 멀지. 먼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파트 1에서는 화자와 대상의 정서적 거리도 멀지.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는 대상에 대해서 뭐를 갖고 있어? 편견을 갖고 있는 거야. 됐냐고? 화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무가 실제로 흰 꽃과 분홍 꽃 외에 여러 꽃을 중간에 갖고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해.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왜 이제부터 내가 이걸 적는지 봐봐.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 두 번째 부분으로 갔어. 자, 화자와 대상의 정서적 거리 가까워 멀어. 가깝지. 왜? 드디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을 뭐 하기 시작했어?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자,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 멀어. 그렇지. 먼 상태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려면 적당한 거리가 여러분 있어줘야 돼.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어때? 멀지. 자, 그러면 질문. 자,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 안 드러나? 야, 얘들아, 첫 파트 1에서 파트 2로 갈 때 파트 2의 맨 마지막 부분 봐봐.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다며. 여러 겹의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 내면은 너무 복잡해. 그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린 거야. 그러면 뭐의 흐름은 있어? 시간의 흐름은 있지. 하지만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안 돼. 왜? 거리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네. 자, 파트 3을 봐. 자, 파트 3. 화자와 대상의 정서적 거리 가까워 멀어? 가깝지. 근데 얘들아, 얘보다 얘가 더 가까운 거 알겠어?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해가 아니라 그 나무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대상에 대해서 뭐하니? 공감을 하지.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로 오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점층이 여러분 일어나요. 하나만 더 할게. 자, 가까워 멀어? 가깝지. 자, 이연의 첫째 줄 봐봐.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다 앞설 무렵. 자, 여기 봐. 꽃잎이 떨어졌지? 먼 데까지 간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도 뭐의 흐름이 있어? 시간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얘는 나무와 가까워졌지. 자,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는 뭐의 흐름도 있고요. 시간의 흐름도 있고, 뭐의 이동도, 공간의 이동도 어때? 이루어진 거야. 요거 여러분 190쪽 밑에다가 여러분 좀 적어줘. 빨리 하자. 빨리. 시작. 동해학교가 어디지? 3번 고등학교. 잠깐만. 3번 양면역. 그러니까 지학사 책이 맞겠네. 그럼 다른 새끼들도 알아야 되는데 지학사 교과서 쓴 애들은 이 시를 지학사. 양명역. 3번. 홍진구. 자,
자, 그러면 자, 이제 C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일단 화자 주인공이야. 자, 이 시 독백체야, 대화체야? 대화체야. 자, 주의할 거 알려줄게. 자, 대화체인데 왜 대화체냐? 이 시는 경어체지. 자, 누구를 높였어? 얘들아, 이 시 누구를 높였어? 아니, 경어체라는 건 높여서 말하는 거잖아. 여기 봐, 여기 봐. 너희들 선생님하고 배웠던 시 중에 그 시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씨의 시. 그 시에서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해서 경어체가 누구를 높이는 거야? 대상인 당신을 높이는 거야. 근데 이 시는 대상을 안 높여. 누구를 높이니? 독자를 높이는 거야. 왜? 이 시는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시잖아. 편견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을 봐. 그러려면 독자를 시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시는 독자를 높이는 거야. 독자를. 너 이거 해! 이거보다는 이것 좀 해줄래요? 오케이?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러면 화자가 여러분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 나무를 이해하지 못했지. 그 나무를 이해하지 못했지. 자, 얘들아, 이 시의 제목이 왜 이 복숭아 나무가 아니라 어때? 그 복숭아 나무인 줄 알겠지? 그라는 건 어때? 거리감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잖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이유. 타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고. 그죠? 자, 타인을 이해하지 못했지. 자, 타인은 여기서 나무야. 자, 정서미 태도는. 자, 타인을 여러분 어때? 이해했어. 깨달은 거야. 쉽게 가자.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자, 이제 오른쪽 1번 봐봐. 자, 이제 1번을 배울 때 저번 주에 배웠던, 자, 두시 머릿속으로 떠올려. 박목월 씨의 경사, 박재삼 씨의 겨울나무를 보며, 자, 1번. 이 시에서 마지막 연애, 저녁의 의미를 위에 보기를 바탕으로 진술하시오라고 그랬지? 자, 일단 이 시 맨 마지막 연애, 도치법이 쓰인 건 알겠지? 뭐 이런 건 하지 말자, 여러분. 촌스럽게. 자, 도치법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끝에서 둘째 줄.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그랬지? 얘들아, 복귀해서 내가 분명히 찾으라고 그랬어. 자, 시간의 흐름이야. 어렸을 때는 어때? 타인을 이해하지 못했어. 나이를 먹어서. 그럼 얘들아, 저녁이라는 건 하루 중에서 저물 무렵이지. 그럼 쉽게 말하면 나이를 먹은 거야. 박목월의 경사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때? 내려오는 화자를 말하는 거고, 겨울나무를 보면서 여름의 나무가 아니라 어때? 겨울의 나무가 되는 거야. 겨울은 뭘 의미할까? 정신적 성수. 보기 첫째 줄에 있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저녁은 정신적인 성숙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이 시에서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 자, 흰꽃과 분홍꽃, 그 다음에 수천의 빛깔을, 자, 대상의 모습과 관련해서 설명할게. 얘들아, 실제로 나무의 모습이 변했니, 안 변했니? 안 변한 거야. 나무의 모습은, 여기 봐, 그대로인데, 나무를 피상적으로, 피상적 알지? 영어 좀 쓸게. 슈퍼피셜. 속담으로 할게. 수박, 겉핥기.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색깔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잘 보니까 대상의 진정한 모습은 수천의 빛깔을 갖고 있었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 흰꽃과 분홍꽃은 피상적으로 본 대상의 모습이고, 수천의 빛깔은 진정한 대상의 모습이고.
자, 이게 여러분 밑에 주요 시어의 의미에 적혀 있어. 자, 출제 핵심 포인트 한 번만 여러분 또 읽어줘. 쭉 읽어줘. 읽어줘. 자, 읽고 나면 이제 뒤로 넘겨. 너무너무 슬픈 시가 나옵니다. 아이고. 선생님도 이 시 딱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진짜 이게 잊힐만 하면 EBS에 나오고 잊힐만 하면 EBS에 나오고. 자, 문태준 씨의 가재미. 자, 별표 2개 쳐. 자, EBS에 없다라는 거를 제외하면 정말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다라는 걸 제외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야. 자, 우선 용어 하나만 여러분 가르쳐 줄게. 자, 거기 용어 중에서 6째 줄 잠깐만 봐봐.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혹시 파랑이 무슨 뜻인 줄 아니? 파랑색 말고 파랑. 너희들 바람 불면 파랑주의보. 이 파랑이 여러분 뭐냐면 파도. 파랑은 여러분 어때? 파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왜 여러분 파도가 치면 배가 썩는 줄 아니? 파도가 딱 치잖아. 그럼 배가 막 썩어. 철이 부식돼. 왜 그런 줄 알아? 아는구나. 파도가 철썩여서. 파도가 철썩여서. 아, 이 새끼들 이런 고급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네. 자, 에이쌍. 자, 파랑은 여러분 파도라는 뜻이고, 저기 뒤에 1번 문제가 조금 잘못됐어. 1번 문제 지워. 이게 앞에 했던 게 그대로 여러분 나와서. 자, 1번 문제를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시에 여러분, 가재미가 4번 나와. 자, 1번 문제 이렇게 고쳐줘. 가재미를 원관념에 따라 분류하시오. 자, 1번. 가재미를 원관념에 따라 분류하시오. 그러니까, 가재미가 여러분 4개가 나오는데, 가재미의 원관념이 여러분 달라. 4개가. 오케이? 뭐 2개 묶일 수도 있고, 3개 하나 묶일 수도 있고. 됐어요? 자,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참고 삼아서 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가르쳐 줄게. 이 시에 이제 그녀가 나와. 그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시인의 큰엄마야. 큰엄마. 저기 왜 웃어? 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녀는 여러분 큰엄마라는 걸 염두에 두면 시를 이입하는데 여러분 좀 도움이 될 거야. 자, 해봐. 좀 빨리 할게 얘들아. 지금 시간이 숙제 설명도 해야 돼. 이 시는 그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이 시에서 되게 어려운 개념 하나만 가르쳐주고 시 분석 들어갈게. 자, 봐봐. 너희들 끝에서 다섯째 줄 잠깐만 읽어보고. 이거 너무 중요해. 자, 보세요. 자, 느릅나무 껍질처럼을 빼고 읽을게.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자, 집중.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져. 무슨 감각이야? 아, 얘들아. 그녀의 숨소리가 어때? 거칠어져.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감각이야? 청각이야.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자는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거야. 자, 그녀의 숨소리를 자, 여기 봐. 뭐에 비유했어? 자, 보조관념이 뭐야? 느릅나무 껍질에 비유했지. 자, 보세요. 자, 그럼 일단 얘가 보조관념인 건 알겠어? 자, 얘도 어때? 거칠지. 얘도 거칠지. 근데 얘들아, 이건 공감각이야. 왜 공감각인 줄 알아? 느릅나무 껍질이 거친 건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지. 뭐 해봐야 알아? 만져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되게 어려워.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가 공감각이 아니라 그녀의 거친 숨소리를 뭐에 비유했어? 거친 느릅나무 껍질에 비유했지? 여보세요?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에 비유한 게 무슨 감각에 무슨 감각일까? 얘들아, 얘를 얘에 비유한 거야. 지금 이 사람은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있어. 즉 무슨 감각을? 청각을. 무슨 감각과? 촉각화시킨 거야. 그래서 얘는 공감각이야. 적어. 자, 일단 요거서부터 적고 여러분 시작을 할게. 졸지 말고.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자, 또 하나. 자, 시 들어갈 게 없어서 또 여덟째 줄 봐봐. 일곱째 줄. 좌우를 흔들며 살던 에다 밑줄 거. 좌우를 흔들며 살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좌우를 흔들며 살던. 이 시의 화자가 지금 큰엄마의 과거를 회상하는 건 알겠지. 근데 큰엄마는 어떻게 살았어? 좌우를 흔들면서 살았지. 자, 그런데 시 셋째 줄 봐봐. 둘째 줄.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지. 자, 이 가재미는 누구를 비유한 말이야? 큰엄마를 비유한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짝 엎드렸다라는 건, 자, 보세요. 뭐가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맞잖아. 가재미처럼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자, 얘는 생명력이 당연히 어때? 없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좌우를 흔들며 살았다라는 얘기는 얘랑 반대되는 의미로 쓰이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 어떤 긍정적인 의미? 생명력이 있는 거야. 자,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생명력이 있는 거야. 그럼 얘랑 반대야. 자, 그런데 자, 시를 잠깐만 보자. 좌우로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는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흙담조차 없었던, 담조차 없어 누대 쌓여진 가게라는 건 집안 내력이야. 얘들아, 큰 고모는 집안 대대로 어떻게 살았어? 가난하게 산 거야. 그러면 거기서 좌우를 흔들면서 살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얘들아, 가난한 삶 속에서 큰 고모는 좌우를 흔들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 물속의 물고기야, 여러분. 필사적인 거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뭐냐면, 자, 가난 속에서 필사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긍정이 아니라 어때? 아이고, 얘는 부정의 의미로 어때? 볼 수도 있겠지. 참고 삼아서, 자, EBS 시의 해석은, 자, EBS의 시 해석은 요렇게 여러분 두고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자, 하나만 더 볼까? 이 시 진짜 명시야.
끝에서 둘째 줄 봐봐. 끝에서 둘째 줄.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지. 자, 나도 어때? 좌우로 계속 흔들면서 누웠지. 야, 가서 그냥 이렇게 누운 게 아니라 이러고 가서 이렇게 누운 거야. 너희들 회 뜨면 물고기가 어때? 막 이렇게 흔드는 거잖아. 그런 걸 의미하거든. 자, 그러면 왜 나는 여기서 좌우로 흔들어서 누웠을까? 그녀에게 뭐 하는 거야? 그녀의 처지에 공감하는 거야. 그녀를 뭐 하기 위한 거야? 위로하기 위한 거야. 자, 여기 잠깐만 보자. 자, 다 있어. 자, 일단 이 시는 화자가 자신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관찰자야. 포인트는 큰 거 뭐야? 잠깐만. 자, 독백제의 시고. 자, 그럼 이제 이 시는 그녀의 상황을 떠올려야지. 자, 그녀는 지금 뭐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뭐를 앞두고 있어? 죽음을 앞두고 있지. 자, 이게 되게 말장난 같은 건데, 자, 너희들 뒤에 1, 2번 문제를 좀 먼저 풀어볼게. 자, 봐봐. 자, 끝에서 넷째 줄.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얘들아, 죽음 바깥의 세상이면 어디야? 야, 인생은 삶 아니면 죽음이잖아. 죽음 바깥이면 삶이야. 그러면 결국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 자, 오른쪽 2번 문제, 뒷장 2번 문제. 죽음 바깥의 세상은 뭐야? 삶이야. 그럼 이 말은 뭘까? 그녀는 더 이상 삶을 볼 수가 없어. 좀 있으면 뭐해? 죽어. 그러면 그 밑에 줄,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면 그 위에 줄하고 얘하고 지금 어때? 문장 구조가 똑같잖아. 그럼 위에 거랑 똑같이 해석을 해야지. 아, 그녀는 죽음을 이제 앞뒀구나. 그래서 3번,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린 것은 이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인 거야. 자, 우선 여기에서 그녀의 정서 태도를 따지기 전에, 자, 화자의 정서 태도를 여러분 먼저 따져보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자는 그녀를 뭐하고 있어? 위로하고 있지. 그리고 어때? 그녀랑 똑같아져 가고 있지. 자, 그녀에게 이제 뭐를 느끼는 거야? 일체감을 느끼는 거야. 자, 이제부터 그녀의 정서, 여기서 이제 반전이 하나 일어나. 그녀가 일단 우는 건 알겠지. 자, 그녀 여러분 어때? 슬픕니다. 자, 맨 마지막 줄 읽어볼게.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얘들아, 설마 산소호흡기로 물 마시고 이걸 나한테 이러진 않겠지. 이건 뭔가 상징적인 행위겠지. 얘들아,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줘. 자, 이제부터 잘 가. 이연의 둘째 줄의 가재미는 그녀지. 셋째 줄의 가재미는 누구야? 나야. 사연의 첫 번째 가재미는 누구야? 나지. 두 번째 가재미는 누구냐? 그녀가 여러분 되겠지. 자, 여기 봐. 그럼 나도 가재미지. 그녀도 여러분 가재미야. 왜? 일체감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재미인데 여기에 가재미는 물이 있어야 돼. 그 물을 누가 주는 거야? 큰 고모가 나에게 물을 주는 거야. 얘들아, 나만 그녀를 위로하는 게 아니야. 나만 그녀를 위로하는 게 아니야. 맨 마지막 줄에 담긴 행위는 누구도, 그녀도 나를 위로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리고 일단 이 시의 화자는, 자, 그녀의 과거를 회상하는 건 알겠지.
자, 196쪽 출첵 심포인트 한 번만 여러분 좀 읽어줘. 자, 그 다음에 197쪽 오장환의 여수 뭐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 뭐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의 근심 정도로 여러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수가 뭐냐면 여행지에서의 수심 뭐 이 정도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별표 하나짜리 얘 그냥 여러분 공부하면 되고요. 안 어려워. 자, 198쪽 이수익의 방울소리 별표 2개인데 얘도 중요성에 비해서는 되게 쉬워. 요거 미안한데 선생님이 오늘 나눠준 자료 하나 더 있을 거야. 이수익의 방울소리. 그걸로 여러분 공부해. 요게 약간 인쇄가 여러분 좀 잘못돼서 이수익의 방울소리 요걸로 여러분 공부하면 되고.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약속대로 여러분 수특은 다 끝냈고, 여기 봐. 수특에서 지금 아직 못한 게 고전시가가 있어. 쌤이 내일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여러분 찍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 어쨌든 간에 육모 전까지는 여기에 빈 작품이 없도록 여러분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숙제표 잠깐만 펴봐. 자, 일단 잘 들어. 화, 수, 목, 금, 토 숙제가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반드시 해야 될 걸 여러분 가르쳐 줄게. 자, 수요일 숙제 있지. 수특 고전시가 10강 듣기. 출세곡인데 출세곡 포함해서 총 3작품 찍을 거야.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거야. 요거 여러분 해주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이마트 수특 현대시 복습.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있는 이마트 수특 소설 복습. 얘들아, 다른 게 여러분들이 시간이 모자라면 EBS 푸는 건 좀 나중에 여러분 풀어도 돼. 반드시 이번 주에 여러분 이마트 수특에 나와 있는 요 책으로 복습해. 요 책으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자, 고전 시간은 다음 주 바로 시험 전에 복습을 시킬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건 이마트 수특 현대시 복습하고 현대시 복습 둘로 나눴어. 그 다음에 이마트 수특 소설 복습은 여러분 꼭 좀 들어줘. 이건 약속대로 여러분 꼭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육모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이 시 여기 봐. 알아. 이 고전시가 알아. 현대시하고 고전시가는 무조건 아는 작품 나올 테니까 이 작품 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근데 소설은 여러분 아는 소설이 나와도 읽기. 근데 읽는데 여러분 훨씬 더 편해져. 자, 나머지 숙제들도 여러분 시간 나면 여러분 꼭 했으면 좋겠고. 자, 이번 주 목요일 날은 현장 모의고사 여러분 봅니다. 많이 어려워 얘들아. 내 생각에는 아직 공식적인 컷은 안 나왔는데 80점대 중반 정도만 돼도 1등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여러분 되게 어려운 하거든. 한번 여러분 그 다음 주 시험 목요일 정도 되면 등급 컷 떠. 그때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잠깐만, 덮어 본 사람이 몇 명이야? 손 들어봐.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다른 문제지를 여러분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죠.